혹시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근데 팔로워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들었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이거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저는 모르고 팀원들이 아는 팀은 인스타하기 참 쉬워졌다 이런 말들을 해주실 때마다 뿌듯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와 같이 매주와 신입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팔로우십 오해와 진실 진행을 맡은 리더십 개발팀의 이상희 부서입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께서 회사 생활을 더 잘 이해하고 소프트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오늘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사업본부 인재개발팀 이동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사업본부 자동차전지 기획팀 백혜인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팔로워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팔로워십이 네모다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팔로워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들었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이거 같은데요. 저는 보통 제 친구들을 팔로우하거나 제 친구들이 저를 많이 팔로우해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도 들어보셨나요? 이야기를 좀 부끄러워졌었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리더십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팀장이 되고 나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팔로우십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에서는 리더보다 팔로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팔로워에 집중하거나 관심을 갖는 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처럼 저희가 팔로워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사실 수동적이고 맹목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팔로워십이 오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팔로워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팔로워십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팔로워는 리더에게 맹목적,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혹시 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팀에 책임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완전히 잘 따르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팀장님께는 꽤 훌륭한 팔로워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다른 단어도 쓰시고 다소 수직적인 범위에서 부하 추종자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팔로워가 리더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팔로워들은 리더에게 초점을 맞추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조직의 방향이나 합의된 기준을 근거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리더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면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사원님께서 앞서 그 책임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말만 하는 아부쟁이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직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책임님께서 혹시 회의나 이런 걸 하실 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면 좀 평소에는 팀장님께 잘 맞춰주시는 것 같다가도 뭐 회의를 하면서 꼭 필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직원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팀장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 기분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팀원이 고맙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 파트너로서 우리 팀의 목표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팀원이 많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제 팔로워란 리더의 파트너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구성원이 맞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조직의 성공은 소수의 리더에게 달려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레토의 법칙, 2대 8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0%가 80%를 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저 또한 이 법칙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의 리더가 기업을 이끌고 또 세상을 이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처럼 사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의 성과와 결과가 소수의 리더에게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팔로워들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카네기 멜론대 로버트 켈리 교수는 조직의 성공에서 리더가 기여하는 것은 만약 20%다. 나머지는 팔로워의 기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도 다들 아시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최고의 기업을 이끈 리더이지만 본인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발머라는 채용, 인사, 전략 기획 등의 업무에서 두각을 보인 훌륭한 팔로워가 함께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티브 발머 외에도 수많은 팔로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리더에게 훌륭한 팔로워가 있어야지 훌륭한 결과, 훌륭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틀렸습니다. 조직의 성공은 소수의 리더가 아니라 훌륭한 팔로워와 리더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십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리더십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네, 이쯤 되니까 세 번째 오해도 틀릴 것 같죠? 네, 특히 예전에야 리더가 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많았는데 사실 SNS나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역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면 저는 모르는데 팀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시간이나 대화 나누는데 무시당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배워오는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정보가 리더에게만 집중되었지만 지금 이제 팔로워들에게도 더 많은 정보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탐색하고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팔로워십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팀 내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네, 사실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 중에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가볍게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해본 적은 없으실까요?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팀장님께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 사업부 내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워낙 다른 유관부서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R&R도 좀 불분명해서 프로세스가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뉴얼에 R&R이랑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서 유관부서한테 배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 참 쉬워졌다 이런 말들을 해주실 때마다 뿌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이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니어들도 사실 본인은 모르지만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아이디어나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멈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개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뿐만이 아니라 팔로워의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원 팀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워십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탁월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탁월한 팔로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탁월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먼저 해주시면. 아무래도 센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로 하면 눈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 전체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에 대해 우리 조직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미리 찾아내주는 그런 후배들이 고맙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의 위치를 알고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착착 찾아내는 사람과 그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리더의 지시만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께서는 센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사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원님께서는 탁월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할게요. 굉장히 흔한 말이기는 한데 아마 신입사원분들께서 자소서에도 많이 적으신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실제로 리더분의 의중을 알고 좀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일을 하는 게 인정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 잘하는 동기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좀 회의 시간에 사실 물어보기 부끄러워서 뭐 티타임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에 은근슬쩍 팀장님께 여쭤보고는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백혜인 사원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가끔씩 스며시 다가와서 차 한잔 하시죠 팀장님 하면서 제 의도나 제 생각을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배가 먼저 물어보는데 팀장이 뭘 하려고 해? 이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깊은 내용까지도 술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후배들이 일반적으로 제 의도와 맞는 아웃풋을 가져옵니다. 네,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리더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리더보다 팔로워에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사님께서도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한번 탁월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보면 일과 사람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하게 다니면서 우리 회사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보면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전자의 사람들은 행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몸담았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느껴지는 그 조직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여지는 태도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수행 성과 또한 엄청난 격차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와 꽃이 되었다. 참 멋지죠? 이처럼 우리 회사를 꽃으로 바라본다면 회사 생활도 좀 더 즐겁지 않을까요? 팀장님께서도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신지 모르겠네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방금 좀 추상적으로 좀 시를 이용해서 비유를 해드렸지만요. 주변을 둘러보면 선후배할 거 없이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주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있고 싶고. 네,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도 나의 회사, 나의 조직, 그리고 나의 리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업무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팔로워십에 대한 오해와 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팀장님과 사원님께서 처음 이야기했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팀장님, 팔로워십은 뭐보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팔로워는 리더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화 초반에 팔로워가 리더의 반대말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화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로워, 리더 둘 다 중요성 측면이나 그리고 필요한 요소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팔로워이자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 충족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많이 나왔던 말이지만 팔로워는 리더의 파트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서 제 팔로워들 때문에 조금 더 멋지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저를 팔로잉하고 제가 팔로우하는 분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로워들 때문에 리더가 조금 더 멋있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하나의 팔로워로서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듯이 팔로워와 팔로워십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실 매니저와 신입사원 여러분들도 훌륭한 리더이자 훌륭한 팔로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매니저와 신입사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